보스턴의 부유한 교외 지역, 브루클라인의 메이플 스트리트에 자리한 2층짜리 빅토리안 스타일 주택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듯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이 집에서 자란 소피하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외적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유명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아버지 데이비드 한과 하버드 의대 부속 연구소의 선임 생명공학자인 어머니 에리카 최, 그리고 그들이 딸을 위해 설계한 철저한 성공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피가 6살 때부터 그녀의 일주일은 빼곡한 스케줄로 채워졌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쿠몬 수학,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피아노 레슨, 금요일에는 과학 특별반, 토요일에는 중국어 학교, 일요일에는 테니스 코치와의 개인 레슨. 방학은 SAT 준비 캠프나 봉사활동으로 가득 찼다. 모든 활동은 완벽한 이력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소피야, 내일 수학 경시대회 문제 몇 개 더 풀어봤니? 에리카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물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소피는 식탁에 앉아 AP 화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네, 어제 다 풀었어요. 좋아. 지난번 대회에서 2등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에는 꼭 1등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SAT 수학에서 만점 받으면 입학사 정관들이 주목할 거야. 소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7살이 된 지금 그녀는 이런 대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성적, 등수, 대학 입시. 그녀의 가정에서 다른 화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 데이비드가 도착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브리프케이스를 내려놓고 딸에게 물었다. 소피, 메트로 웨스트 지역 과학 올림피아드 결과 나왔니? 오늘 발표했어요. 생물학 부문 금메달이에요. 훌륭해. 하지만 작년에는 종합순위 3등이었잖아. 올해는 어땠지? 소피는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며 대답했다. 2등이요. 데이비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좋아. 하지만 전국대회에서는 더 잘해야 해. 아빠 친구의 아들인 앤드류는 MIT에 조기 전형으로 합격했어. 과학 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거든. 소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충분히 잘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항상 더 높은 목표, 더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소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AP 시험 준비, 모의 유엔 활동, 피아노, 콩쿠르 준비로 또 다른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녀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소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의 성취를 위해 오늘의 휴식은 필수였으니까. 고등학교 시절 소피는 완벽한 스펙을 쌓아갔다. 과학 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입상, 피아노 콩쿠르 우승, 봉사활동 1000시간 이상, SAT 1580점, AP 과목 모두 5점, 학교 신문 편집장, 그리고 4.0의 GPA. 그녀의 이력서는 마치 대학 입학사 정관의 꿈을 구현한 듯했다. 대학 지원 시즌, 소피의 집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에리카는 매일 밤 소피의 에세이를 검토했고 데이비드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추천서를 부탁했다. 소피는 로봇처럼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아이비리그 중 4곳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고 소피는 부모님의 권유로 코넬 대학교의 생물학과를 선택했다. 특히 그곳의 의예과 과정이 우수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소피, 내가 자랑스러워. 데이비드는 코넬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들고 있는 소피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의대만 가면 내 미래는 보장된 거야. 소피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뉴욕주 이타카의 코넬 대학교 캠퍼스는 가을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소피는 드넓은 잔디밭과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세포 생물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의대 진학을 위한 MCAT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교수의 말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했지만 소피는 그저 기계적으로 노트를 작성할 뿐이었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에서는 누가 옆에서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해야 했다. 하지만 소피는 그 스스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기숙사 룸메이트 제시카는 소피와 정반대 성격의 소유자였다. 음악학부에서 작곡을 전공하는 그녀는 항상 에너지가 넘쳤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소피, 이번 주말에 내 작은 공연이 있는데 올래? 캠퍼스 카페에서 열려. 소피는 교과서에서 고개를 들었다. 미안, 다음 주에 유기화학 중간고사가 있어서. 제시카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너 항상 공부만 하네? 한 번쯤은 재미있는 일도 해봐야지.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소피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피는 교과서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문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걸까? 그런 의문들은 점점 커져갔다. 성적은 여전히 우수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커져만 갔다. 소피는 점점 자신이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시험 공부에 지친 소피는 유튜브에서 무작위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 음식 영상을 발견했다. 서울의 길거리 음식 투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본 영상이었지만 소피는 곧 화면 속 음식들에 빠져들었다. 떡볶이, 호떡, 붕어빵. 그녀가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맛보았던 음식들이 스크린 너머로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소피는 틈날 때마다 한국 음식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먹방 영상은 그녀에게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누군가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피는 잠시나마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피, 요즘 뭐에 그렇게 빠져 있어? 제시카가 어느 날 물었다. 소피는 노트북 화면을 황급히 닫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어. 음식 영상? 너 항상 다이어트 한다면서. 소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아서. 사실 소피는 한국 음식 영상을 보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는 과정이었다. 소피의 부모님은 소피가 미국인으로 성장하길 원했고 집에서도 영어만 사용했다. 한국 문화나 음식은 특별한 날에만 잠깐 등장할 뿐이었다. 2학년이 되자 소피의 무기력함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수업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부모님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녀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거짓말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데이비드와 에리카는 딸의 성적과 활동을 확인했고 소피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기했다. 소피, 유기화학 성적이 A-로 나왔네. 다음에는 어를 목표로 해보자. 소피는 화상통화 너머로 미소 지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다. 그녀의 삶은 마치 끝없는 경주와 같았고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겨울방학, 소피는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소피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방학 중 어느 날 소피는 다시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한국 전통 디저트 만들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화면 속 요리사는 쌀가루, 반죽을 정성스럽게 동그랗게 빚어 꿀을 넣은 뒤 찜기에 쪄내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디저트, 꿀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쫄깃한 떡 안에 달콤한 꿀이 들어있어 한 입 베어 물면 꿀이 톡 하고 터지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소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요리사가 완성된 꿀떡을 한 입 베어 물자 꿀이 흘러나왔고 요리사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소피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도 그 맛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다음 날 소피는 부모님이 출근한 틈을 타 가족 차를 몰고 보스턴 교회의 한인 마트로 향했다. 어릴 때 가끔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곳이었지만 혼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마트 안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 한국에서 수입된 제품들, 그리고 공기 중에 퍼지는 김치와 고추장 냄새. 소피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 그녀는 냉동 꿀떡이라고 쓰인 패키지를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다. 집으로 돌아온 소피는 패키지 뒷면의 조리법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꿀떡을 데웠다. 따뜻해진 꿀떡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꿀이 입안에 퍼졌다. 그 순간 소피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동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소피는 한인마트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사와 직접 요리해보기 시작했다. 냉동 떡볶이, 만두, 불고기 양념. 어설프게나마 그녀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 특히 떡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인절미, 송편, 경단. 소피는 한국 떡의 다양한 종류와 역사, 만드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무언가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꼈다. 학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날 밤, 소피는 자신의 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부가 아니라 전통 떡 만들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돌아가면 직접 떡을 만들어 볼 것이다. 코넬로 돌아온 소피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여전히 수업에는 충실했지만 그녀의 진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실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쌀가루와 물의 비율도 맞추지 못해 실패를 거듭했다. 떡은 너무 질척거리거나 딱딱해졌고 모양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소피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주말마다 그녀는 한인마트에서 재료를 사와 다양한 떡을 만들어 보았다. 소피,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제시카가 기숙사 주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소피는 찜기에서 막 꺼낸 백설기를 보여주었다. 한국 전통 디저트야. 떡이라고 해. 와, 내가 이런 걸 만들 줄 몰랐어. 맛봐도 될까? 소피는 따뜻한 백설기 한 조각을 제시카에게 건넸다. 제시카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정말 맛있다. 달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있고 식감도 특이해. 소피는 제시카의 반응에 기뻤다. 이제까지 그녀가 한 일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 것은 처음이었다. 그 후로 소피의 주말 요리 세션은 기숙사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소피의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기숙사 주방으로 모여들었다. 떡뿐만 아니라 김밥, 불고기, 잡채까지 소피는 유튜브와 온라인 레시피를 참고해 다양한 한국 요리를 시도했다. 소피, 너 요리 전공으로 바꿀 생각 없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소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요리, 특히 떡 만들기는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3학년 첫 학기, 소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생물학과를 계속 다니되 식품과학 수업을 부전공으로 듣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소피가 의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식품과학 수업에서 소피는 음식의 화학적 특성, 텍스처, 조리 방법에 대해 배웠다. 이론적인 지식이 더해지자 그녀의 떡 만들기 실력은 더욱 향상되었다. 그녀는 전통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인 재료와
기법을 접목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녹차 인절미야. 녹차 가루를 섞어서 만들었어. 소피는 기숙사 라운지에 모인 친구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창작물을 나눠주었다. 친구들의 칭찬은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처음으로 소피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도 성적표나 상장이 아닌 진정한 만족감을 경험했다. 어느 날 소피는 캠퍼스 문화축제에 자신의 떡을 선보이기로 결심했다. 축제 전날 밤 그녀는 기숙사 주방에서 밤을 새우며 다양한 종류의 떡을 준비했다. 백설기, 송편, 경단, 그리고 그녀만의 창작품인 블루베리 찹쌀 떡까지. 축제 당일 소피의 부스는 놀라운 인기를 끌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 전통 디저트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섰고 소피는 쉴 새 없이 떡에 대해 설명하고 나눠주었다. 이건 송편이라고 해요. 반달 모양의 떡인데 안에 달콤한 팥소를 넣어서 찐 거예요. 한국에서는 추석이라는 명절에 주로 먹는 음식이죠. 소피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이전에 생물학이나 화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축제가 끝난 후 동아시아학과의 교수가 소피에게 다가왔다. 정말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네요. 소피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면 다음 학기에 제가 진행하는 동아시아 음식문화 세미나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피는 기쁨에 차서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열정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수많은 A 성적표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시점 소피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의대에 지원하기를 기대했지만 소피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소피, MCAT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에리카가 주말 화상 통화에서 물었다. 소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실 아직 등록하지 않았어요. 화면 속 에리카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의대가 정말 제가 원하는 길인지. 데이비드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소피,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는 내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길을 준비해 왔잖아. 지금 와서 망설일 이유가 뭐지? 소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녀의 진짜 꿈이 이제 와서 바뀌었다는 것을, 그것도 의사가 아닌 떡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조금 지친 것 같아요. 곧 결정할게요. 통화가 끝난 후 소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졸업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따르고 싶었다. 다음 날 소피는 동아시아학과 교수인 김 교수를 찾아갔다. 한 학기 동안 동아시아 음식문화 세미나에서 함께 일한 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교수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소피는 김 교수의 연구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이니, 소피?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저 졸업 후 계획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부모님은 제가 의대에 가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소피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한국 전통 음식, 특히 떡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김 교수는 잠시 소피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떡을 만들 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진정한 열정이지. 하지만 어떻게 부모님께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시는데, 소피, 열정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부모님의 기대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해. 소피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가을의 마지막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서 전통 떡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정식으로 배우고 싶어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가 서울의 한 전통 떡 학교와 연락이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 소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국에 가서 떡을 배운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소피는 결심했다. 당장은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졸업 후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쫓아볼 것이다. 다음 몇 주 동안 소피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전통 떡 학교에 연락을 취했고 졸업 후 3개월간의 단기 과정을 신청했다. 또한 서울의 게스트하우스도 알아보았다. 그녀의 저축은 많지 않았지만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졸업, 선물로 받은 돈을 합치면 3개월 정도는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다. 한편 소피는 표면적으로는 의대 준비를 하는 척했다. MCAT 책을 구입하고 시험 일정도 알아보았다. 부모님과의 통화에서도 의대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였다.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제가 좋은 의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소피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괴로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소피의 내면에는 2가지 감정이 공존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굳혔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였다. 졸업식 날, 데이비드와 에리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피는 우등생 명단에 올랐고 생물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데이비드는 졸업식 후 소피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의대만 잘 선택하면 되겠네. 에리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피는 괴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곧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그날 밤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데이비드는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소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고 소피도 함께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래는 부모님이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뭐라고? 여행이라고? 에리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의대 지원을 준비해야 할 때? 졸업 후 일주일, 소피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부모님께 일부 털어놓았다. 물론 떡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단지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만 말했다. 그냥 잠깐이에요. 3개월만요. 한국 문화도 경험하고 언어도 배우고 싶어요. 제 뿌리를 찾는 여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소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놀러 가겠다는 거니? 의대 원서는 누가 준비하고? 제가 돌아오면 바로 준비할게요. 약속할게요. 소피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이건 정말 제게 중요해요. 격렬한 논쟁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의 실망과 우려는 명백했다. 소피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 이 정도의 죄책감은 감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2주 후 소피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3시간의 비행으로 지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서울의 북촌에 위치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소피는 바로 탐험에 나섰다. 첫 목적지는 광장시장이었다.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떡을 맛보고 싶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냄새와 소리가 소피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떡볶이, 호떡,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떡을 파는 노점상들 사이를 헤매며 하나하나 맛보았다. 이모, 이건 뭐예요? 소피는 서툰 한국어로 물었다.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분홍색 층이 있는 하얀 떡이었다. 아, 이건 무지개떡이라고 하지. 쌀가루에 여러 가지 천연 색소를 넣어서 만든 거야. 한 개 줄까? 소피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지개떡을 한 입 베어 물자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냉동 제품이나 자신이 만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다. 진짜 떡의 맛이었다. 그날 밤 소피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자신의 여행일기에 그날의 경험을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 한국 떡을 맛보았다. 그 맛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었다. 하나의 떡 안에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것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 단순히 맛보는 것을 넘어 직접 만들고 그 전통을 이해하고 싶다. 다음 날 소피는 김 교수가 추천한 전통 떡 학교를 방문했다. 한떡이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소피는 입구에서 만난 중년 여성에게 인사했다. 아, 네. 김 교수님이 연락 주셨던 학생이군요. 저는 이 학교의 원장 박지선입니다. 들어오세요. 학교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한쪽에는 전통 떡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현대적인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저희 학교는 한국 전통 떡의 역사와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3개월 단기 과정은 기본적인 떡 만들기 기술을 배우는 코스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소피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돼요. 등록하시겠어요? 소피는 주저없이 등록 서류를 작성했다. 학비는 그녀의 예산을 조금 초과했지만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기회였다. 돌아오는 길에 소피는 기쁨에 차서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한국 문화의 숨결.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왔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소피는 부모님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다. 물론 떡 학교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단지 잘 지내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내용만 담았다. 그리고 잠들기 전 소피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여정의 시작. 떡 학교에서의 첫 주는 소피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쌀을 씻고 불리고 찌고 치대는 기본적인 과정부터 각종 떡의 종류와 역사, 문화적 의미까지 소피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오늘은 백설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박 원장은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백설기는 가장 기본적인 떡이지만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해요. 쌀가루의 상태, 수분 함량, 찌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죠. 소피는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하고 실습했다. 그녀의 첫 백설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2주차에 접어들자 소피는 더욱 다양한 떡을 배우게 되었다. 송편, 경단, 인절미, 절편. 각각의 떡마다 고유한 만드는 방법과 의미가 있었다. 송편은 추석에 주로 먹는 떡이에요. 반달 모양이 보름달을 상징하고 가족이 함께 만들며 소원을 빌죠. 박 원장의 설명에 소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떡을 만들면서 자신의 소원을 생각했다.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3주차에는 고급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색을 입히는 방법, 모양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다양한 소를 준비하는 법까지. 소피는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다. 그러나 곧 소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3개월의 과정이 끝나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으로 돌아가 의대에 지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소피는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지역 신문의 작은 광고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도우미 구한 마이너스 통일시장 내 전통 떡집 고향 떡집. 소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실제 떡집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다음 날 아침 일찍 소피는 통일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의 복잡한 골목을 지나 마침내 고향 떡집을 찾아냈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고 유리 진열장에는 다양한 색과 모양의 떡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피는 가게 안에 있는 노년의 여성에게 인사했다. 일자리 광고를 보고 왔어요. 여성은 소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경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게다가 외국인이 힘들 것 같네요. 소피는 실망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지금 한국 전통 떡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여성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소피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가게를 찾아갔다. 매번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무보수로라도 일하겠습니다. 청소라도 시켜주세요. 5일째 되는 날 마침내 가게 주인인 김할머니 실제로는 70대 여성이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일주일만 시험 삼아 일해봐. 하지만 내가 못하면 바로 그만두는 거야. 소피는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피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떡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고향 떡집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와 설거지만 맡았지만 소피는 모든 일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해냈다. 소피야, 이 양푼 좀 씻어. 김할머니가 명령했다. 네. 소피는 웃으며 대답하고 즉시 움직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할머니는 조금씩 소피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재료 다듬기, 떡 포장하기, 심지어 간단한 떡 만들기까지. 이렇게 치대는 게 아니야. 더 힘을 줘야 해. 김할머니는 소피의 손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얹으며 시범을 보였다. 소피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따라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떡집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다. 학교에서는 정교한 기술과 이론을 배웠다면 떡집에서는 실전 경험과 속도 그리고 효율성을 배웠다. 한 달이 지났고 소피는 여전히 고향 떡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김할머니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떡을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서비스하고 가게를 청소하는 일상이 그녀의 삶이 되었다. 소피야,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김할머니가 어느 날 말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었는데 놀랍다. 소피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떡 만드는 일이 좋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미국에서 온 내가 왜 한국 떡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떡을 만들 때 저는 제가 완전하다고 느껴요. 마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김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고 역사야.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진정한 떡 장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소피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떡 장인이 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길이었다. 챕터 8. 진짜 떡, 진짜 나. 일상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소피는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다. 떡 학교에서의 수업과 고향 떡집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오늘은 약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박 원장의 설명에 소피는 집중했다.
약식은 찹쌀에 대추, 밤, 잣 등을 넣고 꿀로 단맛을 내는 떡이에요. 영양가가 높아 약이 되는 밥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었죠. 소피는 열심히 메모했다. 떡의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재료의 비율, 조리 시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소피는 곧장 고향 떡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김할머니가 송편을 대량으로 만드는 날이었다. 소피야, 오늘은 내가 소를 준비해봐. 팥 삶는 것부터 시작하렴. 소피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팥을 씻고 삶고 체에 내리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즐겁게 작업했다. 할머니,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적당히. 소피는 웃음을 참았다. 김할머니의 적당히는 항상 모호했다. 하지만 이제 소피는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감각으로 알게 되었다. 송편을 빚는 과정에서 소피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처음에는 두 손가락으로 겨우 모양을 잡던 그녀가 이제는 능숙하게 송편을 빚고 있었다. 소피야, 내 송편 모양이 예쁘구나. 김할머니가 드물게 칭찬했다. 소피는 기뻤다. 그동안 그녀가 받아온 칭찬은 주로 똑똑하다, 성적이 좋다는 식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김할머니의 칭찬은 그녀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 그날 밤 소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떡을 만들며 생긴 작은 굳은 살들과 화상 자국들. 그것들은 그녀의 여정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일기에 적었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느꼈다. 그것도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성취감이 아닐까? 떡 학교의 3개월 과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소피는 졸업 작품으로 자신만의 창작 떡을 준비했다. 그녀는 미국 보스턴의 계절을 담은 사계절 떡을 만들기로 했다. 봄은 벚꽃을 형상화한 분홍색 꽃 모양 화전, 여름은 푸른 바다를 연상시키는 숙설기, 가을은 단풍잎 모양의 송편, 겨울은 눈 결정체를 닮은 흰 백설기. 각각의 떡에는 그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졸업 전시회 날 소피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할머니가 직접 전시회에 찾아와 소피의 작품을 본 것은 큰 감동이었다. 내 떡에는 이야기가 있구나. 김할머니는 소피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 있어. 소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김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내가 늙어서 그래. 자꾸 눈물이 나네. 졸업식 후 소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비자는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부모님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피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금 더 한국에 머물며 떡 만드는 기술을 더 배우고 싶었다. 할머니, 저 계속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소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있으면 나도 편하고. 그런데 비자는 어떻게 할 거니? 소피는 미소 지었다. 학생 비자를 연장할 수 있어요. 한국어 학교에 등록하면 돼요. 그렇게 소피는 오전에는 한국어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고향 떡집에서 일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부모님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화상통화를 통해 소피는 자신이 떡 학교에 다녔던 것과 지금은 떡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의대 대신 이 길을 계속 걷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다. 뭐라고? 에리카의 얼굴이 굳어졌다. 떡이라고? 내가 의대를 포기하고 떡을 만들겠다고? 데이비드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소피, 정신 차려. 그건 취미로 하는 거지 직업이 될 수 없어. 소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빠, 엄마,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떡을 만들 때 저는 행복해요. 저는 이 길을 계속 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통화는 결국 언성을 높이며 끝났고 소피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괜찮니?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언젠가는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날 밤 소피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 그녀는 끝없는 시험지와 교과서, 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소피는 창밖에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소피는 평소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둔했고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소피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김할머니가 물었다. 소피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가끔은 너무 불안해요. 김할머니는 소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떡을 만들며 단단해진 손이었다. 소피야, 인생은 길어.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나도 어릴 때는 다른 꿈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길이 내게 맞는 길이었던 것 같아. 소피는 김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뭐라고? 보스턴에서 온다고? 소피는 휴대폰을 꼭 쥐며 김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빠와 엄마가 내일 서울에 도착한대요. 김할머니는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봐야지. 부모님이니까. 소피는 불안했다. 지난 통화 이후 그녀와 부모님 사이의 대화는 짧고 어색했다. 그들은 소피의 결정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녀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직접 서울에 오기로 한 것이었다. 다음 날 소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렸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마침내 데이비드와 에리카가 도착 게이트에 나타났다. 그들의 표정은 피곤하면서도 단호했다. 아빠, 엄마. 소피는 부모님을 향해 뛰어갔다. 짧은 포옹 후 에리카가 소피의 얼굴을 살폈다. 살이 빠졌구나. 제대로 밥은 먹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소피는 미소 지었다.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데이비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래, 내가 사는 곳 좀 보여주렴. 소피는 부모님을 그녀가 예약해둔 호텔로 안내했다. 길을 걷는 내내 대화는 날씨와 비행 경험에 관한 가벼운 주제로 유지되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에리카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소피, 우리는 너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왔어. 이 떡일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자. 아직 늦지 않았어. 소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아빠, 저는 정말 이 일이 좋아요.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에 진심으로 열정을 느끼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다. 열정? 소피, 그건 취미야. 직업이 아니라. 내 재능과 지능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니? 소피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제안했다. 내일 제가 일하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부모님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들은 피곤했고 시차 적응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소피는 부모님을 고향 떡집으로 안내했다. 김할머니는 이미 가게를 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 부모님이세요. 소피가 한국어로 인사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소피가 많이 말해줬어요. 데이비드와 에리카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 다양한 떡들이 진열된 선반, 그리고 뒤편의 작업자. 소피가 여기서 일해요? 에리카가 물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피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제 손녀 같아요. 소피는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떡을 만들어 드릴게요.
소피는 쌀가루를 체에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다. 데이비드와 에리카는 말없이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피는 쌀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반죽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반죽을 찌고 치대고 모양을 만들어갔다. 김할머니는 가게 앞을 지키고 소피는 뒤에서 작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비드와 에리카는 딸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들은 소피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침내 소피는 자신이 만든 떡을 접시에 담아 부모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특별히 준비한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삼색떡이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떡이에요. 맛보세요. 데이비드와 에리카는 조심스럽게 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게 내가 만든 거니? 에리카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건 제 마음을 담은 거예요.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반짝임을 발견했다. 소피,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아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에리카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그녀는 떡을 다시 한 입 베어 물었다. 생각보다 맛있구나. 그 순간 소피는 부모님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소피의 진심은 전달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대화는 이제 더 편안하고 열린 분위기였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뭐니? 데이비드가 물었다. 소피는 잠시 생각했다.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한국의 다양한 지역 떡과 전통을 공부하고 언젠가는 제 가게를 열고 싶어요. 미국에서? 에리카가 희망을 담아 물었다. 소피는 미소 지었다. 네, 언젠가는 보스턴에 한국 전통 떡 가게를 열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요. 데이비드와 에리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딸의 꿈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길 바란다, 소피. 데이비드가 마침내 말했다. 내 선택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소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해요,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소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이제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부모님이 떠난 후 소피의 일상은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마음은 더 가벼웠다. 부모님의 완전한 이해와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소피야, 이제 내 부모님도 내 재능을 인정하는 것 같구나. 김할머니가 어느 날 말했다. 소피는 미소 지었다. 네, 할머니.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시작이에요. 소피는 더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김할머니에게서 비법을 배웠고 주말에는 다른 지역의 유명한 떡집들을 찾아다니며 지식을 넓혔다. 그녀는 또한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밤 공부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소피를 불렀다. 소피야,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소피는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추고 김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 가게를 70년 가까이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쉬고 싶어.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소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 그럼 가게는? 내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 일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김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피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 가게를 맡아줬으면 해. 소피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소피.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내 열정과 노력, 그리고 재능을 봤어. 내가 이 가게를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신뢰와 책임을 의미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물론 처음에는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그리고 김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내 비법이 담긴 레시피 노트야. 이제 내 것이야. 소피는 감격에 차서 노트를 받았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소피. 소피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떡을 통해 찾은 자신의 길, 소피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